싶은 거는 자꾸 노무현 정부 때 했기 때문에 뭐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정치적 이유지. 우리가 한미 FTA를 꼭 해야 되는 실체적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건 양당 간에서 해결하셔야 되고 네. 저같이 그 부분은, 그때도 반대했던 사람들은 네, 그 부분 저도 동의합니다.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배경보다도 이 자체가 지금 우리한테 필요하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드린 질문인데요. 근데 그 당시 아니요, 잠깐만요. 했던 심각한 고민이 물론 뭐 지금도 반복되고 달라지고 있죠. 그러지 않은 근데 거죠.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고 당시 상황하고 비슷한 금융위기가 거죠. 있잖아요. 금융위기. 이 교수님, 그거는 이 교수님. 사실 네 분 모두 말씀하신 것은 우려지요. 우려가 없다,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으니까.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리고 우려가 현실화가 될 때 그때 우리 국회가 이 문제를 제기해서 원점으로 돌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건 어떻습니까? 저는 그때는 더 심각할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제재 협상 요구하자 그러면 유기준 의원님 걱정하는 것처럼 또 뭐 양보해달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보가 아니라 그 규약 파기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국내 정치의 연장이 외교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대통령의 외교 권한, 외교 수단인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첫째는 경제 상황이에요. 미국의 소비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둘러서 FTA를 한다고 해봐야 우리 투자자가 미국 시장 가서 그렇게 활개치듯이 날개 돋친 듯이 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만약에 양보를 해줄 것도 또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신다면 이걸 비준하고 우리가 다시 이 부분을 건드리자 또 재논의하자 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얻을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예. 일단 기본적으로 FTA에 대해서 개념이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그 한미 FTA를 하게 되면 장기 10년 동안 우리나라 GDP가 5.7% 증가하고 또 일자리가 35만 개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 기회비용으로 우리가 15조 2천억 원 정도의 그 체결 국회에서 비준 안 함으로 해서 그런 기회비용이 상실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경제적 효과는 이미 검증이 다 된 것이고요. 그다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한 가지만 더. 우리 그 소비자에게 상품 가격으로 인해서 적게 지출하는 비용이 오늘 1년에 한 4만 원 정도 효과 가지고 된다고 토론한 자리는 아니니까 잠깐만요. 기회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도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분께 마무리 말씀을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참 답답한데 정말로 접점을 얻는 것인지 좀 접점을 좀 고민해 주십시오. 이혜영 교수님부터 어떻게 하면 접점이 됩니까? 절대로 양보를 못 하십니까? 일단은 제재 협상이 답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적어도 뭐 그 중에 10개 중에 설사 뭐 다를 달성할 수는 없으리라 봐요. 그러나 적어도 그 중에 몇 개는 충분히 저는 협상 가능하다 보거든요. ISD는 어떻습니까? ISD 가능하다 봅니다. 없습니까? 가능하다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협상해보라는 말씀이시죠? 지난 1월 달에 미국 쪽 의원들, 물론 한미 FTA 반대 의원들하고 같이 제가 직접 협상을 했어요. 그쪽 의원들 ISD 다 반대합니다. 오바마도 사실상 그 후보 시절에 반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한 협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간단히 하나 일단 투자자 보호가 확대되지만 일단 우리나라 준거법도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게 11.22에 있고요. 준거법에 대한민국 법도 있다. 포함이 돼 있고요. 네, 11.22에 한번 연구해 보시죠. 같이 그럼 연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권한 행사를 주권 행사 공공정책이 무력화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넥스 처음에 공공정책뿐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고 공공정책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유보가 돼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결국 ISD를 비롯한 것은 ISD에 대한 태도는 결국 외국 자본에 대해서 폐쇄적이냐 개방적이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 자본의 개방적인 것이 우리 필요하기 때문에 ISD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 의원님. 마지막 마무리 말씀입니다. 예, 지금 그 공공정책에 대해서 유보가 돼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고요. 바로 그 상세 설명을 한 번 더 보시면 이 공공정책도 아니고 공공질서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공공질서를 유보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 공공질서를 사회의 근본적 이익에 대하여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엄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봐지고요.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한번 보십시오. 4조 유보된 거. 아까 고든 브라운이 2009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워싱턴 컨센서스 끝났다 한 것처럼 중국이 이제 아까 그런 공공정책 국가의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공공정책을 파괴하는 이 신자유주의적 FTA를 지적하면서
이 경제 위기는 미국 탓이 크다 이렇게 지목을 하면서 네. 이제 우리는 베이징 컨센서스로 가야 되겠다. 각 나라의 국가 정책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겠다까지 했어요. 그럼 우리도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네. 때이죠. 노무현 정부 때와 경제 사정이 달라졌다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예, 뭐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소위 10+2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했고 대부분을 또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농축수산에 대한 대책도 또 재래시장 상인, 중소상인에 대한 것도 많이 좀 마련을 했고요. 이제 남아있는 것이 ISD인데 이것은 결국 제재 협상으로 가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제도는 오히려 우리가 해외 투자가 더 많은 점을 고려하고 또 미국에 대한 투자가 더 많은 점을 고려한다면 네.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로서 이제는 국회가 이것을 처리할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제가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의 문성아 님이 주신 의견인데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금액보다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금액이 훨씬 더 많다. 따라서 반대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금융업에 종사하고 계신다는 송성호 님은 IS를 하지 않으면 어느 나라도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한 것을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부풀려서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반대로 제주도의 김동보 님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도 있다. 나라마다 사법제도가 있는데 IS를 무역협정에 넣을 필요는 뭐냐 이런 말씀이셨고 서울 광진구의 전용재 님은요. 미국하고 FTA 체결해서 이익 본 나라가 별로 없다. 서두르지 말고 우리에게 정말 이익이 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말씀 주셨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한미 FTA 비준 문제로 전국의 긴장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야간 물리적 충돌마저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지금도 여야 간의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물밑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모쪼록 극적인 타협점을 찾기를 바라면서 KBS 심야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